사주와 주역과 리더십을 공부하는 사주리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우리가 이 사주를 보면은 이 사주는 좋은 사주인지 또는 평범하고 나쁜 사주인지를 알아보는 그 판별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공부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을 자평진전에서는 격국의 고절하고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주가 유정하고 유력하면은 이른바 좋은 사주에 해당하고, 반면에 무정하거나 무력하면은 이런 평범한 사주 또는 나쁜 사주에 해당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죠. 이 부분은 우리가 명리 공부를 하고자 하는 그 궁극적인 이유이기도 하죠. 이걸 알려고 명리 공부를 하는 거죠. 오늘은 5절에서 이 사주가 좋은 사주에 해당하는지 나쁜 사주에 해당하는지 그걸 알아내는 그 방법의 그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그 원리를 보다 더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어,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 접근 방법이나 그 유의해야 되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보면요. 성으로 인해서, 즉 성격으로 인해서 패격을 얻었다는 거죠. 즉 성격인 것 같으나 결국은 파격이 되는 경우라는 얘기죠. 이거는 그 반대죠. 예, 패격으로 인해서 성격을 얻었다니까요. 패격, 패격같이 보였으나 결국은 성격이 되는 경우가 있다. 결국은 성격과 패격의 그 5절에서 원칙적으로 이야기를 했다면, 6절에서는 5절의 이야기를 보다 더 디테일하게 유념해야 될 부분이 이런 부분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자평진전을 공부함에 있어서 모두 다 이 격국의 고적, 이 사주가 좋은 사주에 해당하는지 또는 뭐 올해 어떤 좋은 일이 벌어지는지 그걸 알고자 공부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제목은 이렇게 돼 있으나 크게 보면은 이 격국의 고적, 판단, 이게 우리가 궁극적으로 알고자 하는 거죠. 이거의 그 하부적인, 세부적인, 기술적인 그 내용이다. 이런 정도 제목을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우리가 이 자평진전을 공부함에 있어서 이 제목을 이해하는 하면은 이 공부의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대부분 제목의 의미를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게 하면은 이 실력이 늘지가 않습니다. 그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5절의 격국의 보저편의 마지막 부분의 문장인데요. 격국이 높고 낮은 그 이유는 그 변화가 매우 미세한 데서 그 변화가 있기 때문이다. 즉 격이 굉장히 귀한 사주부터 격이 굉장히 천한 사주, 격이 낮은 데까지 있죠. 점수가 높은 곳에서 낮은 데까지 있는데, 이 그 변화가, 즉 높은 데서 낮은 데까지가 크게 이렇게 점수 차이 난다고 그래서 많이 차이 나지가 않는다는 거죠. 미세한 거에 의해서 이렇게 확 달라질 수가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격국이 좋은 사주, 격국이 높은, 또 격국이 낮은 그 이유를 보면 그 변화의 그 스펙트럼 양상을 보면은 그것이 아주 미세한 곳에서 그 발생한다. 그래서요, 한 글자가 천균, 이게 30근을 이게 균이라고 하죠. 그럼 천균이면 이게 3만근입니다. 사주 8글자 중에서 한 글자가 3만근의 힘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사주, 좋은 사주, 와, 내 사주를 보니까 잘 나가는 양반 뭐 오고 한 글자만 다르더라. 그래서 이런 내 사주가 잘 나가는 양반과 한 글자가 다르니 내 사주가 좋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한 글자가 삼방근의 힘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요, 이제 한 글자가 아니라 반 글자가 전체 국의 아름다움, 즉 전체 국의 성격이 됐다는 거죠. 그것을 깨트리기도 한다는 거죠. 이 반 글자가. 여기서 반 글자는 아, 사주 원국의 그 월 같은 경우는 월용의 연장이 대운이거든요. 월주를 기초로 그 대운이 형성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대운은 기본적으로 10년입니다. 반글자면은 뭐 유년이나 뭐 그런 걸 의미한다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미세한 차이로 인해서 전체의 사주국 자체가 깨트려지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좋은 사주와 나쁜 사주의 에, 그 차이라는 건 미묘할 수가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수시로 그 이치라는 게 결국은 이겁니다. 유정, 유력, 무정, 무력. 또 지난 영상에서 8가지 격의 성패 관련 각각의 격이 어느 경우에 성격이 되고 합격이 되고 성중육패, 패중유성이 되는지 그게 이론입니다. 이치죠. 수시로 그 이론을 본다고 해도 미래 앞으로의 일이나 이 사주를 보고 예측한다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그렇다고 그래서 어, 공부를 해 나가는 사람 어렵기 때문에 포기할 것이냐? 결국은 믿고 우리가 공부할 대목은 이 대략일 뿐이다. 지난 영상에서 그 재관인식과 살상겁인의 성패 관련된 어느 경우에 성격, 합격, 성중유패, 패중유성 그거 하고 이게 유정, 유력, 무정, 무력 이게 이치예요. 이게 이론이죠. 어, 이것에 달려 있다는 얘기죠. 오늘은 성격으로 인해서 격이 되고 또 폐격으로 인해서 성격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요. 결국은 격국의 고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에 속하는 겁니다. 이것도 오늘 강의 내용도요. 그래서 격국의 고저에서 다 하지 못한 그런 이야기를 오늘 하는 것뿐이에요. 보다 조금 유념할 사항이나 그런 걸 좀 지적하는 수준이죠. 간과하기 쉬운 그런 것을 상기시키고 조심하라 하고 심희춘 선생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목 보면은 굉장히 아, 심희춘 선생이 제목을 잘 달아놨어요. 그래서 이 제목만 보고 어떤 내용이 된다 이걸 알 수 있을 정도 되면 공부가 많이 되신 분입니다. 예, 성격으로 인해서 폐격을 얻는 경우, 즉 성격처럼 보이나 결국은 폐격이 된다는 얘기죠. 이 팔자 중에는 변화가 한 가지가 아니다. 변화가 일정하게 변화되지 않고 다양하게 변화가 된다는 거죠. 다양하게 변화된다고 할지라도 성격되는 경우와 파격되는 것으로 나눠진다. 아까 이렇게 다양한 이게 51만 8,400개의 그 사주의 종류가 있는데 이게 변화된다고 그래도 결국은 성격과 파격으로 50점 넘는 건 성격일 것이고 그 밑에는 파격일 것이죠. 그렇게 나눠진다는 거죠. 어, 그리고 이 성격과 합격된 것 중에는 성격과 합격 중에는 변화가 예측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변화가. 그래서 마침내 성격으로 인해서 패를 얻고 패로 인해서 성이 되는 그런 기묘한 것도 있다. 이게 그래서 디테일하고 유념할 사항이라 이거죠. 그것을 이제 그 6절에서 이야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진다. 즉 상관격이 변화해서 제격이 되면은 이게 신금이 이렇게 해월달에 태어나면은 상관격이죠. 기본적으로 이 글자만 보면은 그걸 알아야죠. 이 상관격은 이 상관격이 성격이 되려면요.
상관은 원래 일간의 그 나의 힘을 설계해가는 힘이 막강하죠. 그렇기 때문에 상관이 식신보도 설계력이 강합니다. 그래서 상관과 나의 힘을 비교를 했을 때 상관이 힘이 세고 내가 약한 경우를 상정해 놓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나는 약하고 상관은 강한데 상관은 또 설계력이 막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인성으로서 나를 생조해주고 이 힘이 막강한 그 상관을 통제 조절해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상관폐인이에요. 상관격이 성격되려면 첫 번째로 그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인성도 유군해야 돼요. 통군이 돼 있어야 힘이 있어야 나를 도와주고 힘이 있어야 상관을 통제 관리 그걸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게 첫 번째고요. 근이 없으면 칠살로부터 칠살이 있어도 괜찮죠. 인성이 칠살로부터 생을 받아서 그러면 힘이 생기니까요. 그 힘으로 나를 생하고 상관을 통제하겠다는 거죠.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내가 이제 힘이 있으니까 상관이 설계해도 내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경우는 이 재성을 보면은 상관 생제를 해도 성격이 되죠. 이게 세 번째고요. 반면에 상관격이 파격이 되는 경우는 첫 번째는 이 상관경관을 하는 거죠. 어, 정관을 보면 파격이죠. 또 상관격이 이 칠사를 봐도 성격이 되죠. 이걸 상관대살이라고 그러죠. 상관대살이 되는 경우도 있고 상관합살이 되는 경우도 있죠. 이게 파격이 되는 경우는 정관을 보면 파격이 된다. 이걸 상관경관이라고 한다. 또 그러나 금수상관은 관을 보는 걸 기뻐해요. 그때는 파격이 안 되는 거죠. 성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금수상관을 제외하고는 정관을 보면 파격. 또 재성을 봤는데 평관을 봤다. 그러면 재생살이 돼서 파격이에요. 그리고요, 이 상관격은 원칙적으로 나보다 상관 세력이 강한 걸 상정해 놓고 있는데 나와 인성도 힘이 있다. 반면에 상관은 힘이 약하다. 그렇게 되면 그 자체로 파격입니다. 상관격이. 예. 이 상관격 그러면 소승이 지금 말씀드린 그 원리를 자동으로 떠오를 정도가 돼야 앞으로 이런 이 문장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안 돼 있으면은 이게 자평진전 공부하기 어려운 게 그 처음에 그 스레시홀드라고 할까요? 이 진입 장벽이 높아요. 이 글을 이해하려면 지금 여덟 재관인식, 살상법인 각각에 대해서 성격, 합격 그걸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의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이런 문장을 이런 강의를 하면은 이게 소화력, 흡수력이 없어요. 그 점이 어렵죠. 그래서 처음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공부를 해 나감에 있어서 어, 처음에는 어렵지만 음, 그 여덟 가지 격 각각의 성패 관련해서 모두 이해를 한다면 이것만큼 명리 이론이 명쾌할 수가 없어요. 갈수록 어, 명쾌하고 쉬워지죠. 분명하게 사주가 명확하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보이죠. 이런 식으로 상관격 그러면은 이 성패 관련 이런 거는 그 여덟 가지 원칙적인 그 각각 격에 대해서 그것을 에, 자동으로 나올 정도로 반복해서 완전히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래서 상관격인데 이렇게 지지에서 해묘미 이렇게 삼아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제격으로 바뀌는 경우죠. 해묘미 목곡으로 바뀌었으니까요. 이건 재성격이 된 거죠. 제격으로. 그래서 이게 상관어리지만 이렇게 해묘미 이렇게 돼가지고 상관격이 변화돼서 제격이 됐다는 얘기예요. 제격이. 그러면 제격이 되면은 에, 또 상관격에서 성격되는 경우가 어, 예, 예. 이 제격이 이제 제 성격의 성격이 되려면 정관을 보는 게 좋죠. 이것을 제가 왕에서 관을 생했다. 그래서 제왕 생관이라고 그래요. 또는 식상으로부터 이거는 재관인식은 순용을 해야 되니까 정관으로 재성이 보호를 받든지 어떻게 보호받느냐. 비겁의 겁탈로부터 이 정관이 얘네들을 극함으로써 이 재성을 보호해 주는 거죠.
그러든지 아니면 식신이나 상관으로부터 생을 받든지 이게 두 번째 성격이고요. 세 번째는 인성을 보는데 멀리 떨어져 있어서 재성과 인성이 이게 이제 재극인을 안 해야 돼요. 연간이나 뭐 하나는 연에 있고 하나는 시에 있고 이런 식으로 그런 경우도 이 재성격이 성격이 되죠. 합격이 되는 거는 비겁이 오면 합격이 되죠. 그러나 비겁이 왔다고 해도 이럴 때 식신이 오면 또 해중유성으로 바뀌죠. 이 제격이 이 칠사를 보면은 또 그 합격이 되죠. 어, 이런 거를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설명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상관격이 제격이 됐는데 그러면 이게 성격이 됐다는 거죠. 이게 제격으로 성격이라는 거죠. 제격이. 재성이 이렇게 해묘미 이렇게 하면은 목의 기운이 강해가지고 이렇게 생조받는 원리와 같은 거죠. 그래서 이게 그 격이 성격이 됐다는 거예요. 이 자체로. 이걸 이해 못 하시는 분이 또 많아요. 재관인식은 길격이기 때문에 순용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정관이 투관된 것 자체가 천간에서 지지를 생해주니까 지지가 힘을 얻어서 성격이 된 원리처럼 여기에 상관격이 제격으로 바뀌었다고 해도 이 해묘미 자체가 삼합으로 힘이 강성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식상의 도움을 받은 것과 유사하게 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성격이 됐다는 거죠. 이런 그 문장을 읽을 때도 이게 왜 그런가를 하나, 이 원문 공부가 좋은 게 그겁니다. 이 자체로 제 기억으로 성격이 됐다. 물론 이럴 때는 재성의 힘이 세니까 이렇게 일간이 힘이 있는 게 좋죠. 그리고요. 성격이 됐는데 그러나 신금이 해월달에 태어났다. 신금이 해월달에 태어나서 정화가 투에서 그것을 사용한다는 얘기죠. 이건 뭐냐? 이렇게 보면 이걸 상관격이죠. 이걸 상관격에서는 아까 성격 되려면 필요한 게 어, 상관이 힘이 강하면은 인성을 봐야 된다고 했죠. 이것이 상관폐인이고요. 어, 어, 상관이 힘이 세고 일간이 약하면은 상관폐인을 해야 되고 일간이 힘이 있으면은 상관으로 재성을 생해야죠. 이게 상관생재죠. 그리고 상관으로 칠사를 대사라든지 이게 다 이제 성격 요인인데 합격되는 첫 번째가 이 정관을 보는 겁니다. 정관을. 그러면 상관, 경관, 우야, 백단이라 그 얘기죠. 그래서 합격이에요. 첫 번째가. 어, 그리고 두 번째가 재성을 생했는데 칠사를 봐도 합격이죠. 그런데요, 상관격에서 정관을 보면은 상관경강으로 합격인데 이렇게 금수, 겨울에 태어난 금일간들은 이걸 금수상관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게 금도 차가운데 겨울에 찼으니까 더 춥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때는 화를 봐야 좋다는 거죠. 화는 금일간들에게는 이것이 관살이에요. 관살. 그래서 상관격에서 정관을 봐도 나쁘지가 않다는 거죠. 오히려 금수상관은 즐거워한다. 무엇을 관과 살을 보는 것을 즐거워한다는 거죠. 이게 왜 그러느냐? 조후 때문에 그래요. 조후 때문에. 그래서 이게 상관 경관으로 안 좋은 게 아니라요. 이게 성격이 된 거예요. 금수상관은 그런 예외가 있죠. 이것도 상관격을 공부할 때 상관격의 성격되는 경우, 합격되는 경우 그거 모두 다 공부를 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관살을 사용한다는 거죠. 그럼 이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요. 그런데 지지에서 묘미 삼합이 되면은 이제 상관격이 아니라 이게 이제 아까 여기처럼 제격으로 바뀌었죠. 재성격으로. 재성격으로 된 데다 이 정화가 있으면요. 이게 보면은 이게 상관격에서는 이 칠사를 보면은 상관격에서 칠사를 보면 상관 대사를 한 거죠. 그러면 이게 권력을 얻는 이게 성격이 된 거예요, 이게. 대살로. 그리고 금수상관이 관살을 보면은 조상 따뜻한 게 왔으니까 이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권력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이른바 이제 성격이 된 것 같은데 이게 대운이나 세운에서 이렇게 묘미가 이렇게 오면은 이제 제격으로 바뀌는 거예요. 지난 영상에서 격국의 변화에서 설명을 드렸죠. 변화되는 경우는 투관에 의한 경우와 삼합에 의한 경우가 있다.
또 대운에 의해서도 투관이나 삼합의 논리는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이게 금수상관격이 칠사를 봐서 성격이 됐는데 대운이나 세운에서 이렇게 목국이 형성되면 이제 제격으로 격 자체가 변화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재생살이 된 거예요. 이게 재생살. 제격의 파격 요인은 제격이 에, 이 칠사를 보면 파격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게 상관격에서는 희 경관으로 또 상관격에서는 이 대사를 해가지고 성격이 된 것 같으나 이게 목국으로 바뀌니까 재생살이 돼서 폐격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파격입니다. 안 좋아진다는 거죠. 이게 대운이나 세운에서 와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원국에 있어도 파격이고 묘나 미가 그런 논리죠. 만약에 여기서 정화가 아니라 병화가 왔다. 그러면은 병화가 이렇게 오면은 이제 제가 왕에서 정관을 생한 거예요. 제가 왕에서. 그리고 이것을 제왕생관이에요. 이게 제가 왕에서 이게 대운에서 묘가 이렇게 오고 이게 상관격인데 금수상관은 또 관살을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좋아하는 것을 이렇게 모으게 해가지고 생해주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삼합을 하면은 지지는 고요한 게 아니라 고요하게 쓰임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활동을 합니다. 활동, 청관처럼 작용을 한다 소리죠. 그럼 목생화를 하는 거죠. 이게 금수상근격이 반기는 즐거워하는 관을 생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성격이에요. 여기는 파격이고 여기는 재생살이 돼서 그런 원리죠. 이게 결국은 격국의 고저 성패를 공부할 때 이제 디테일하게 지금 이런 것이 있습니다. 라고 지금 그런 기준이나 세부적인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 절에서는 이제 조후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역시 격국의 고저와 관련된 문제예요. 네. 이제요, 또요, 인용 칠살이다. 그러면 인수격이 칠살을 사용하는 경우라. 그렇죠? 이 경우죠. 이게 개수가 10월 달에 태어나면 이게 인수격이죠. 인수격이 성격이 되는 경우는 인수가 약하면은 얘네들이 약하면은 정관으로부터 생을 받든지 그걸 관인쌍전이라고 했죠. 아니면 편관 칠살로부터 생을 받든지 이게 이제 살인상생이죠. 이른바 이것이 인격이 인성격이 칠살을 쓰는 경우예요. 이것이 인용 칠살이죠. 이게 이제 인수가 약할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인수가 이제 강하고 인성이 약하고 내가 약할 때는 이렇게 관이나 살로부터 생을 받아야 성격이 되는 거죠. 내가 힘이 왕성하다. 인성도 힘이 왕성하다. 그러면은 식상으로 설계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인성격의 성격력이 두 번째고요. 그 인성이 워낙 중증하다. 워낙 무겁다. 너무나 강력하면 재성으로 살짝 극을 해줘야 돼요. 이때 재성이 뿌리가 있으면 강한 애가 극을 해주면 인성격이 파괴됩니다. 그래서 무군인 이 재성으로 살짝 그 통제를 해주면 성격이 되죠. 합격되는 경우는 어느 경우냐? 강력한 재성으로 극을 받으면 인성격이 무너지는 거죠. 그리고요, 인성격이 인성도 강하고 나도 강한데 이때 칠살이 왔다. 그러면은 음, 지난 영상에서 고독하거나 가난하다고 그랬죠. 내가 강하면 인성이 쓰임이 없어요. 쓸 일이 없어요. 격은 곧 용신이라고 그러는데 안 써요. 내 입장에서. 내가 뭐 나 혼자도 잘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인성도 평간에 도움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합격이 되는 거죠. 인성이. 이런 걸 알아야 이게 이제 이런 문장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용 칠살이다. 그러면 여기 인성이 천간으로 투간도 안 되고 그러니까 약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관살로부터 이렇게 생을 받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성격이 된 거예요. 이게 성격이. 일간도 약하죠. 뿌리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이 자체로 성격인데 그래서 인용 칠살 요거는 성격이다. 격이 이루어졌다.
이것도 인성격은 길격이니까 이렇게 생을 받는 게 좋은 거죠. 이렇게. 그래서 그 상신을 찾는 원리, 그 순용이죠. 이게 지금 순용이 된 거죠. 예, 그래서 성격이 됐어요. 그러나 개수가 신월달에 태어났다. 이렇게. 개수가 신월달에 이게 그거죠. 어, 가을 금이 중증 오다 무겁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인성이 굉장히 어, 힘이 강력하다. 그래서 약간의 재성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재성이거든요. 뿌리가 없어야 돼요. 이 경우 뿌리가 이 재성이 강하면은 화급금 해가지고 인성이 무너지면 인성격이 깨집니다. 파격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 뿌리가 없어야 돼. 이게 통근이 다 안 됐죠. 그러니까 이게 병지고요. 이게 사지고요. 다 이제 이건 이제 절대 양지 다 힘이 없는 것들이죠. 다. 그러면 성격이 된 거죠. 성격이. 강력한 인성을 살짝 그 튜닝을 했다고 할까요? 미세 조정을 한 거예요. 약한 재성을. 그래서 성격이 됐어요. 그래서요, 약간의 그 재성으로서 해가한 이게 인성을 약간 덜어냈다는 거죠. 인성의 힘을 살짝 빼주어서 성격이 됐어요. 그랬는데 이 상태에서 칠사를 만났다는 거예요. 봉살. 이렇게 칠사를 봤죠. 그러면은 이 인성과 칠살은 재성을 실어온다는 거예요. 기피한다는 거죠. 이 상태에서 이게 중증해서 재성을 봐서 이걸 약간 그 미세 조정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칠사를 보면은 이 재성이 칠사를 생해가지고 더 칠살이 강력해지니까 강력한 거로 인성을 생해주니까 이게 힘이 없는 이 재성이 인성을 튜닝, 미세 조정, 살짝 조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 표현이 살과 이는 재성을 기피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성격으로 인해서 여기 보면은 인성이 너무나 막강해가지고 살짝 인성의 기운을 덜어내서 성격을 시켜놨는데 이렇게 칠살이 있고 그러면은 다시 이렇게 살이 인성을 생해서 이 병화가 인성을 그 통제, 살짝 조정하려고 하는 그 힘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이 원문을 이해하기 좋게 이렇게 글자를 이렇게 놨습니다만은 이거는 이 청강 글자의 순서가 어떻게 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별도의 이제 장에서 심희춘 선생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성격으로 인해서 합격되는 경우가 있다. 성으로 인해서. 그런 점을 이해하고 그 이 순서에 관한 것은 다음 관련 장에서 이제 공부를 하면 됩니다. 이와 같은 종류는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수를 셀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이런 성격처럼 보이지만 이 합격이 되는 경우에 예라는 거죠. 이런 예가 많다는 얘기죠. 지금 이제 어, 성패 관련해서 연습 내지는 디테일하게 보는 방법을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이런 점을 유념해서 봐야 된다. 신 선생님. 예, 그래서 제목도 이렇게 다루는 것 같아요. 아주 훌륭하죠. 이 양반이 제목 다루는 거 보면 참 대단해요. 예, 이제 거꾸로 이제 폐격인 것 같은데 성격으로 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예, 예. 관인격. 이게 뭐 관인격이 상가를 만나면 합격이다. 이게 무슨 소리냐? 예, 그래서 여기 예를 들어 놓은 게요. 이게 신금이 무술월에 태어나고 연이 병이고요. 시가 임이라는 거죠. 연이 병이고 무술월에 태어나서 이렇게 원문이 나와 있는데 지금 이 대목을 이해하려면 기본적으로 이게 하나부터 알아야죠. 모든 초점은 원령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신금이 수월에 태어나면 인성격이죠. 정인격이에요. 본기가 투했죠. 그러면 이게 인성격이죠. 그리고 이렇게 화고인데요. 이렇게 양가는 자신의 묘고의 통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월에 병화가 투해도 이거를
그 투관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요 경우 신금 입장에서는 무토는 정인이고 이거는 정관이에요. 그래서 인격과 관격을 겸한다. 그랬죠.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격국의 순 잡에서 설명을 했어요. 이게 화생토에서 순하게 돼 있죠. 잡하지 않고요. 모두 자기 기능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격이 된 거예요. 요 자체로는. 요 관인 자체로는 성격이 됐어요. 여기서는. 그런데 여기서 상관을 보면은 상관 경관을 하는 거예요. 이게 상관 경관을. 그래서 그 격이 합격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격이 됐는데 상관을 보면은 상관이 경관을 한다. 그래서 합격이 됐다는 거죠. 이렇게 겸격이라고 해도 하나가 합격되면 이런 이제 합격됐다고 하는 거죠. 어, 메인은 주된 경우는 어디까지나 인격이지만 어, 여기서 그 겸하고 있는 격이 어, 합격이 되면은 전체적으로 합격이다. 이런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최종적은 아니지만 그 논리 전개에서 그렇게 그런 점을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폐격이 됐다. 여기서는 이제 상관경관으로 폐격이 됐어요. 임은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연은 병하고 시가 임수라고 그랬어요. 임수는요 무토를 뛰어넘어서 병을 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요게 이건 개념상 합격이고 합격인 듯 하나 결국은 성격됐다는 거죠. 요게요. 임수가 무토, 임수 입장에서는 무토가 칠살이에요. 칠살을 뛰어넘어서 임수가 이 병화를 극을 수가 없다는 거죠. 수국화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관이 다치지가 않는다. 그래서 성격이 됐다는 거죠. 성격이. 예, 그 얘기죠. 임수는 무토를 뛰어넘어서 병을 극할 수가 없다. 반면에 어, 일간의 그 기운을 설계해서 빼내는 아주 빼어난 기운이라는 거예요. 뭐가? 임수가 그렇다는 거예요. 임수가. 이렇게 한문 문장은 이렇게 나뉘어 있는 이 주어가 한번 나오면은 뒤에서 생략을 계속 하고 있죠. 그래서 임수는 이게 자기는 극은 못 오고 이렇게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일간의 그 힘 있는 기운을 설계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주 빼어난 기운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런 폐로 인해서 득을 얻은 거다. 이게 이제 논리 전개가 그렇다는 거죠. 지금 상관이기 때문에. 근데 이 상관이 왔다고 그래도 무토 때문에 정관을 그을 수가 없으니까 상관경관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게 성격이 된 거죠. 반면에 이렇게 병으로부터 생을 받은 이게 메인 격이 인성격인데 인성격으로부터 이게 일간이 근이 없죠. 그러니까 생을 받으면 좋죠. 생을 받아서 기운이 이제 생겼는데 그거를 선호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빼어난 기운, 이게 좋은 기운이라는 거예요. 임수가. 그래서 성격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성격이. 이게 논리 전개상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라는 거죠. 이게 상관인데, 이게 파인데, 이런 폐격일 것 같으나, 무토를 뛰어넘을 수가 없다. 그래서 성격이 된노라. 이렇게 이제 자평진전 원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이 공부할 테마가 많이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설하고 선생의 그 평주를 함께 적어놨는데요. 이게 관인격, 요 경우죠. 요 경우. 이게 관격, 인격, 겸허니까요. 관인격은 관이 인성을 생각을 해서 이렇게 화생토함으로써 관을 사용하는 거다. 이게 관이 용신이라는 거죠. 이게 선하고 선생은 적천수를 따르기 때문에 상신이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 용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잠깐 저평진전식으로 보면 여기서는 이게 상신이 되는 거죠. 이게 상신이요. 그래서 상신은 유동적이죠. 최종적으로 여기까지 오면은 이게 상신이 될 수가 있는 빼어난 기운이니까. 네, 그것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신. 네, 그리고 보다 더 자세한 거는 그 상신의 그 다음 절이 조후고요. 8절인가에서 다시 이제 자세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상신에 대해서. 예, 그래서요.
상관을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상관을 보면은 파격이라는 거죠. 이렇게 파격. 예, 파격이라고 했죠. 그러나 신금이 수월에 이게 무월에 태어나고 이렇게 병임이 투관이 되면은 병과 임은 요 병과 임은 멀리 떨어져 있다. 떨어져 있는데 무토가 그걸 막고 있다 이게. 무토가 가로막고 있어서 무토가 막고 있죠. 그래서 임수는 병화를 극하는 게 불가능하다. 못 온다는 거예요. 이게 무토가 막고 멀리 떨어져 있는데 무토가 막고 있. 어, 그거는 이제 또, 동일하게 여기 심의춘 선생도 얘기를 했죠. 무토를 뛰어넘어서 임은 병을 극할 수 없다. 설구 선생은 이제 이 대목인데요. 예, 예. 이거를 안 했네요. 예. 이걸 문장을 보면은 병화는 모토를 생하고 인성을 어, 병은 생한다 모토를 모토는 또 일간은 생한다. 아, 이렇게 토생금하고요. 일간은 설계해서 임을 그러니까 일간은 이제 또 금생수 혼다는 표현을 이렇게 쓴 거죠. 그래서 천간 모두가 한결같이 아주 유순하게 일관성이 있다. 일관성 있게 상생을 하고 있다. 좋은 사주라 이거죠. 그래서 보니까 임하고 병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임은 병을 극할 수 없고 극할 수 없는 거 이제 심희춘 선생도 얘기했는데 거기 보면요. 무토 역시 임수를 극할 수가 없다. 무토는 이렇게 임수를 극할 수 없다. 예, 이게 상생구조죠. 상생구조인데 심희춘 선생은 이런 경우 극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무토의 힘이 세면은 이게 인성인데 인성이 힘이 강력하고 일간이 이걸 다 소화 흡수를 못하면은 직접 가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심희춘 선생은 그렇게 보는 거죠. 직접 가서 이렇게 식상을 긁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식신을 긁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점을 얘기를 안 한 거죠. 심희춘 선생은요. 그런데 아, 이게 설하고 선생은 무토는 역시 임수를 긁을 수 없다. 이게 이 식신을 이 식신을 이 효신이 편인이 극할 수 없다. 이렇게 상생 구조가 있으면은 설하고 선생은 이 인성은 모두 이 나를 통해 가지고 이쪽으로만 가지 다이렉트로 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심희천 선생은 예, 어, 자평진전을 일관성 있게 주장을 하려고 하는 거고 설하고 선생은 적천수를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적천수에서는 이거를 원류라고 그러거든요. 원류 또는 이렇게 이런 경우를 연주 상생이라고 그래요. 구슬이 다 이렇게 상생으로 돼 있으면 아, 이렇게 토생금,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토가 수를 그거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적천수를 따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에, 설하고 선생이요. 적천수에 보면 그거를 원류 또는 연주 상생이라는 그 챕터가 따로 있습니다. 이걸 유념을 하셔야 돼요. 이게 설하고 심희천 선생 그 표현이 없죠. 무토가 이걸 그거지 않는다. 지금 성격됐다고 하는 거 보면은요. 그거지 않는다는 거를 심희천 선생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격이 됐다고 하는 거 보면. 네. 그래서 자평진전과 적천수를 두 개를 다 봐야 이론이 그 실력이 는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보면 뭔가 조금 그 밸런스가 안 맞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이게 심희천 선생도 이 경우 성격됐다고 해가면서 토생금을 언급을 안 해요, 이 양반. 그런 측면이 있고요. 요건 잠시 후에 다시 언급을 할 거고요. 또 요 병화 역시 무토를 뛰어넘어 가지고 신금과 합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요. 이렇게 병신합하느냐. 이렇게 설하고 선생은 이렇게 한 칸 떨어져 있고 뭐가 이 합하는데 뭐가 있으면은 합이 안 된다고 이렇게 지금 보는 거예요. 이거. 이건 조금 그렇죠. 이거 좀 이따 다시 설명하고요. 예, 그래서 합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 상생하고 이게 빼어난 기운을 설계하는 아름다움이 있다. 합도 안 되고
전부 다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해서 아름답게 됐으니 성격이다. 아, 지금 설하고 선생은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랬어요. 이게 상생구주인데 극이 가능하냐? 설하고 심유천 선생은 극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자평진전 원문에도 자평진전 그 설하고 선생이 직접 예를 들은 겁니다. 이렇게 이게 인성으로서 이렇게 식신 이게 극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신금이 이게 사권인가에 나오는 대목인데요. 그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표현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칠살이 인성을 생할 경우 이게 인성격이에요. 인성격이 성격이 되려면 인성이 약한 경우에 정관으로부터 생을 받거나 칠살로 생을 받으면 성격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인성이 약한 경우 칠살로 생을 받는 경우예요. 칠살로서 인성이 이제 생을 받는데 또 제가 투관된 거예요. 그러면은 선하고 선생은 제가 투관돼도 이런 경우 재생 살 이쪽으로만 통해서 가지 다이렉트로 안 간다고 해야 되는데 봐요. 이 심유천 선생은 제가 투해해가지고 인성을 없앤다. 칠사를 보면 이 제가 다 칠사를 통해서 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직접 가가지고 약한 인생을 극해서 없애버리고 얘만 남겨놓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생 구조 하에서 심유천 선생은 그걸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명문의 그 논리, 그 문장 속에서 그 숨어 있는 겁니다. 이런 걸 제목으로 이렇게 해서 이게 논란이 굉장히 많은 대목이고, 이건 글자의 위치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일반화가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심희천 선생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을 뿐이죠. 상생부주라고 그래도 그걸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반면에 적천수는 이런 경우처럼 이게 원류가 이게 수의 원류가 병원까지 간다는 거예요. 이게 따르가라면 이게 원천이에요. 이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효율이 좋아지는 거예요. 파워가. 여기서 생을 받고 또 생을 받아. 그 강해진 것으로서 나를 생해주니까 나도 이게 식신도 이제 상관도 힘이 세지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게 적천수의 논리와 심희춘 선생의 논리인데 한마디로 이거죠. 인성의 기운이 세면은 아니 재성의 기운이 세면은 이게 관살 있고 인성 있으면 이게 원류나 이런 연주상생, 이게 구술도 연결이 돼서 서로 상생하고 있다 이거죠. 잘 깨져서. 개성이 관살을 통해서만 가느냐, 통해서도 가겠으나 일부는 다이렉트로 가는 경우도 있다. 이게 심유천 선생은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나 적천수에서는 이걸 강조를 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요, 어, 이게 이제 설하고 선생 보면요. 제격을 보면은 제격이 이렇게 제격이 성격되려면은 관을 보든지 식상으로 생을 보든지 어, 인성이 있어도 멀리 있어가지고 서로 방해가 안 되면 하나는 연에 있고 하나는 시에 있고 이런 식으로 하면 제격이 성격되는 경우거든요. 월이 재니까 제격이에요. 이렇게 연시로 있으면 이게 제격이 성격이 되는 거죠. 예. 제격에서 인성이 투되면 여기 이제 인성이 투되면 위치가 멀리 있어서 타당하면은 재성과 인성이 서로 장애가 되지 않는다. 즉 제격인을 하지 않는다 하는 얘기죠. 즉 성격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연에 인이 있고 시에 재가 있으면은 중간에 이렇게 비겁이 있으면 이게 재가 비겁 때문에 걸려가지고 비겁은 이 재를 극을 하니까 일로 못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재극인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가 안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비겁이 아니라 관이 있으면은 이 재는 관을 통해서 인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 재는 다이렉트 가지 않고 이 관을 통해서 인류에서만 간다는 거죠. 그래서 역시 장애가 안 돼. 그래서 제기억이 성격이 된다. 이게 이제 설하고 선생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여기서 설하고 심익준 선생이 인수는 무토를 뛰어넘어서 그걸 수 없다. 이거는 지적했지만 무토가 그거는 문제는 이게 상생이지만 그한다고 봐야 되지도 않는 어, 상생 구조니까 그할 수 있다고 봐야 되는데 심익준 선생도 그걸 설명을 안고 있어요. 여기 없어요. 그냥 인수는 빼어난 기운이야.
그래서 성격이 됐어. 이렇게만 설명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상생고지에 있고 그러면 서라고 심희춘 선생은 모두 다 여기 통해서 가는 경우도 있지만 즉 다이렉트로 가는 경우도 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언급을 안 한 거로 봐서 이게 서라고 적천수에서는 다 통해서만 가. 그러니까 그거지 않아. 이런 논리를 피는데 이게 바로 건도라는 거예요. 그 상황에 맞춰서 이거를 해석해야 돼요. 이게 적천수의 논리가 100% 맞는 것도 아니고 심유천 선생 논리가 100% 맞는 것도 아니에요. 그 상황에 따라서요. 이게 신금이 천간에 이미 올라면은 진시에 태어나야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되면요, 이 지인이 화를 극하고 이게 이미 뿌리가 있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이게 근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게 견딜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 통보를 하면 그런 논리로 봐야 돼요. 그래서 아, 심희춘 선생도 임수는 무토 뛰어넘을 수 없기 때문에 병화 그걸 수 없다. 그 얘기만 하고 있지. 무토가 임수를 극하는 문제를 지금 생략하는 거죠. 이거를. 그래서 그 이야기가 좀 탄력적으로 봐야 된다. 이 권도 말씀은 소생이 어, 천간의 왕세강약 할 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런 걸 많이 아셔야죠. 쉽게 얘기하면 탄력적으로 봐야 된다. 적전수도 여기서 이제 적전수와 자평진전을 모두 알아낼 필요가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할수록 어느 경우에 이렇게 탄력적으로 볼 수가 있느냐 그 안목이 생기는 거예요. 그 안목이 그 안목을 생기려면 이미 고수죠. 그럼 고수 직전까지는 부단히 공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시행착오와 많은 그 성찰을 반복해야죠. 어쩔 수 없습니다. 예, 세상 만사 공짜가 없기 때문에 고수가 되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죠. 이렇게 이제 상생 구조에 이것도 탄력적으로 봐야 된다. 이게요, 심 선생은 이렇게 학을 하려고 하는데 자기를 극하면은 학을 못 온다고 그래요. 이걸 심 선생은. 그런데요, 설하고 선생은 뭐라고 그러냐면 학도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지 중간에 뭐가 하나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떨어진 바가 있으면은 합으로서 노노지 않는다. 즉, 이게 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떨어졌어. 근데 이 떨어졌을 때 반드시 극이나 재를 필요로 오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상생으로 돼 있어도 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목생화, 화생토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간목이 극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통해서만 간다는 거죠. 그게 합이 안 된다는 거죠. 합이. 그럼 이런 경우는 뭐냐? 이게 이제 설하고 선생은 합이 되면은 합반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합반. 그러니까 이게 정관이 합반이 되면은 이게 용신인데 용신이 기능을 상실하니까 파격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를 지금 이렇게 돌려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심희철 선생 논리를 어때요? 합을 하지만 불합이다. 합이 불합에서 설명을 드렸죠. 일간이 합하는 것은 이게 기반이 아니다. 그 논리를 풀으면 돼요. 그 논리로. 이게 설하고 선생처럼 이렇게 뭐 중간에 깨어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렇게 연시에 있어도요. 합의 불합 시간에는 이런 경우 합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심희춘 선생님은 얘기하고 있지만 이게 그 본문 내용을 그 격곡 성패 관련해서 분석할 때는 대부분 합을 인정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게 설하고 선생도 이런 거 이게 격국의 성패 관련해서 이런 거 이렇게 대부분 인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관련해서는 이런 경우 이렇게 여기처럼 극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상생하는 경우도 합이 안 된다고 해가면서 이것도 이제 합 설명할 때는 이런 게 중간에 있으니까 이게 안 된다고 그래요. 이게 이제 합이 불성립 한다고 그러거든요. 선하고 선생. 그런데 성패 이런 데서는 아, 이런 경우 대부분 이거 합제를 고려를 다 한다는 얘기죠. 합을 전제로. 설하고 선생님도 그렇고요. 심희춘 선생님도 그렇습니다. 이런 점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어렵게 만들어요. 근데 이거는 권도요. 이게 이제 권력이라는 소리가 아니라 저울로 형량한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 그 상황을 이거는 경우의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일일이 예를 들어줄 수가 없어요. 그건 공부해가면서 스스로 터득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다, 이 사주에는 그런 논점들이 다 숨겨져 있어요. 이런 게 보이면은 이제 고수가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게 지금 소생의 대부분 언급을 한 경우에요. 그리고요, 이렇게 천간합은, 이렇게 희신끼리 합은 대부분 기관된다고 했거든요. 아니, 한신끼리 합은. 한신은 뭐냐? 연, 월, 시, 간을 한신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천간합을 따질 때 일간은 없는 거로 치고서 논해 주라는 얘기죠. 심희춘 선생님 논리입니다, 그게.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뭐 극하는 것이 있느냐. 이거는 이제, 이건 한신끼리 합이 아니죠. 한신끼리 합이. 그래서 이게 자평진전에도 만약에 여기가 이제 무토가 있고 연이 개수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무게 합을 이 중간에서 이걸 가름하겠다고 볼 것이냐. 이걸 한신의 논리로 푸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한신의 논리로. 그래서 그런 걸 탄력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이 그걸 공부하는 것이 되게 권도예요, 권도. 이 소생이 그 손오곤이라는 사람이 맹자에게 남녀 불친이면 남녀 수수 불친인 것이 예입니까? 그러니까 예라고 그랬죠. 맹자가. 그러면은 재수가 물에 빠져도 손으로 구하지 않아야 됩니까? 구하지 않으면 일이나 늑대다. 그런 경우는 구워야 된다. 구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때 상황에 따라서 얘도 바꿔진다는 거죠. 그게 권도예요. 선생이 말씀드리는 이게 자평진전에서는 대부분 원리 그 원칙적인 그 이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구체적인 거는 여러분들이 이걸 계속 반복해가면서 어, 자기 것으로 쌓아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런 걸 알다 보면 이런 사주를 보면은 아 여기에 논점들이 뭔mu엇이 있구나 하는 게 보여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가 이렇게 임수와 병화를 극할 수 있는지 없는지 상생구도에서 무토는 또 극할 수 있는지 없는지 또 이렇게 또 합의 문제는 이거 어떤 식으로 되는 것인지 이거 다 원론적인 건 소생이 지금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련 뭐 천간 합이라든지 상생 구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건지 군데군데 말씀을 드렸어요. 아, 심희춘 선생은 이게 임진시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는 견딜 수가 있다. 이렇게 본 것이죠. 예, 또 폐로 인해서 성이 되는 경우요. 이른바 이제 살인이 이게 이제 얘를 경금이 6월에 나왔다. 그러면 이게 이른바 양인격이죠. 양인격. 양인격이면은 용신을 별도로 구하라고 그랬죠. 즉 어디 월령 이해에서 별도로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양인격에는 뭘 쓰라고 그러느냐? 관살을 쓰라고 그랬죠. 관보다 살이 아름다웠다고 그랬어요. 살이 투했네. 그러면 얘를 용신이 되는 거죠. 양인격에서 격은 월로 인정을 해주죠. 양인격으로. 용신은 이제 칠살이 되는 겁니다. 칠살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격은 인정해줄게. 그래서 양인격이지만 용신, 격과 용신이 분리되는 거죠. 분리되는 거죠. 어, 양인격과 녹격격에서는 분리된다고 그랬죠. 격과 용신이. 이게 격은 양인격이라고 해주고 이러면 네거 쓰고 용신은 이제 칠살로 쓰겠다. 그러면 이제 희귀 판단의 기준이 다 칠살격입니다. 그럼 칠살격이 성격이 되려면은 식신으로 제사를 받든지 상관으로 대사를 받든지 합사를 받든지 해야 됩니다. 상관격이 파격이 되려 아니 저 칠살격이 파격이 되는 경우는 어느 경우냐? 재성으로부터 생을 받는 경우죠. 또 식신 제사를 하고 있는데 재성이 꼈다. 그래도 역시 파격이죠. 그리고 평관격이 정관봐도 역시 파격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원칙적으로. 그 많죠. 평관격이 식신이나 상관으로 그걸 봤는데 이 인성이 얘네들을 극하면 역시 또 파격이 되고요. 이런 게 희귀 판단의 기준으로 이제 이 칠살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인데 이것이 이제 살인이에요. 즉 양인의 포악함을 양인이 왜 포악하느냐? 나의 목숨의 원천인 양명지원인 재성을 뺏어가니까. 그래서 어, 힘이 센 칠살로 양인을 통제 관리하겠다. 그것이 양인 로살이에요.
양인격에 칠살이 노출돼가지고 양인을 통제 관리하겠다는 거죠. 이게 양인 노살로 아, 격이 이루어진 겁니다. 성격이 됐죠. 칠살이 있어서. 그런데 여기에 식신이 봐서 격이 깨졌다. 식신이 봐서 식신이 내가 이게 사용하고 있는 용신인데 사용하기 못하게 수국화를 한 거죠. 식신 제사를 한 거예요. 파격이 됐어요. 그래서 백격이라고 한 거죠. 그래서 경금이 6월에 태어나고 연이 병이고 월이 정이다.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시상에 이렇게 임수다. 그러면 여기 식신이 관과 합을 해가지고 정임 합을 해서 살을 남겼다는 거죠. 요 살을. 이게 봐요. 칠살격도 정관을 보면 파격이라고 그랬죠. 요게 파격. 칠살 이게 양인격. 양인격은 관살을 써야 되는데 칠살이 떴네. 그러면 이게 칠살이 와서 성격이 됐어요. 그런데 정관도 함께 남았으면 이게 관살 혼잡으로 합격이 된 거예요. 다시. 그런데 식신으로 이 정관을 합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다시 성격이 된 거예요. 이게 성중유패 이게 성 된 거고요. 성중유패가 된 거고요. 여기서 다시 정임합으로 패중유성이 된 거예요. 최종적으로. 그래서 이게 시간의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위치가. 어, 아까 그 위치가 여기서는 다 위치에 관한 그걸 염두에 두라고 그랬죠. 예, 그 문제로 풀어도 되는데 이게 이제 성격, 파격 이야기를 할 때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보면 폐로 인해서 지금 이게 사주에는 다 이렇게 나와 있지. 지금 왜 이런 표현을 썼느냐면 대운에 의해서 정화가 와도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정화가 와도 상관없다는 얘기죠. 아니면 이렇게 이제 관살 혼접으로 폐격이 됐는데 대운에 왔다. 대운에. 대운이 와가지고 대운에서 임수가 와서 정유합을 해가면은 역시 성격이 된다는 얘기죠. 그런 것과 함께 표현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챕터를 마련한 거죠. 그래서 이거 심 선생 표현을 보면은 식신으로 합을 해가지고 이 칠살만 남겨놓으니까 관살 혼자 문제를 해결하니까 관과 살이 서로 잡되게 섞여 있지 않아서 얘네들이 각각 섞여 있으면 자기 기능을 효율이 떨어져요. 능력 발휘를 제대로 못해요. 그런데 얘를 없애고 칠살만 남겨놔서 이게 양인도 그렇고 칠살도 그렇고 청해졌다. 모두 다 자기 능력 발휘를 할 수가 있게 됐다. 이런 경우 우위건이 현역하다고 하는 거예요. 위험 있는 권력이 빛나게 드러난다, 나타난다는 거죠. 좋다는 얘기죠. 어, 이게 칠살의 기능, 양인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이 돼서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경우가 폐로 인해서 득이 되는 경우다. 이게 이제 대운의 경우나 뭐 이걸 포함해서 이런 경우가 성패 관련해서 이런 시각에서 봐야 됩니다라고 심 선생이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제목도 이렇게 설정을 하고요. 이게 이제 감탄을 하는 걸 탁월해요. 역시. 이게 알면 알수록 아주 제목을 기가 막히게 다뤄놨다는 제목 속에 대부분 담겨 있어요. 이와 같은 종류도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그러나 모두 다 이것은 폐로 인해서 폐인 것 같지만 어, 성격이 되는 예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서라고 선생은 뭐라고 했느냐? 이렇게 살인격은 요 경우죠. 양인이 요거는 칠살로 양인을 통제해서 칠살을 사용한다. 이게 칠살 용신이라 소리예요. 별도로 구했죠. 원령 이에 별도로 구하는 거죠. 이때 이게 이제 그 희귀 판단, 희신 기신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거죠. 이 칠살이. 그랬는데 식신이 이 칠살을 이렇게 식신 제사를 해서 합격이 됐다. 예, 똑같죠? 설하고 심선생하고요. 그러나 경금이 블라블라 해가지고 지금 이 경우요. 여기서는 임수 식신이 관을 합을 해가지고 칠살은 이걸 그거지 않는다는 거죠. 합은 이렇게만 하지. 지금 봐요. 아까 어, 선하고 선생 이렇게 한 칸 떨어져 있으면 합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여기서 여기 꼭 여기 심희춘 선생처럼
극커야만 합을 못 오는 게 아니라는 거 있죠. 이렇게 상생해. 해가 떨어져 있기만 하면은 이 문장 합을 설명할 때는 이 합이 안 된다고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요, 여기서 보면은 이걸 평주에서 뭐라고 그러느냐. 임수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합을 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 합관을 했다는 거죠. 임수가 합을. 이 점이 이제 서라고 선생 책 보면 이제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이런 점이.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건 한신끼리 합의인 거예요. 이런 게 일간 합은 합반 기반이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일간이 합하는 경우가 아니고 이렇게 시월이나 아니면 시연이나 연월이나 이렇게 합을 하면 이게 다 일간 제외해놓고 합을 하는 것들이거든요. 한신의 합이라고. 한신의 합. 그럴 때는 일간을 없다고 생각하고 논리를 전개하는 게 아주 속편해요. 이게 심 선생이 그 합을 설명해가면서 다루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설하고 선생 책만을 공부했을 때 선생도 이거를 어디서 무게중심을 잡아야 되느냐. 그걸 굉장히 혼선을 많이 일으켰는데 그걸 어디서 알았느냐. 이 원문을 공부해가면서 그런 게 하나, 두 개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명쾌해졌죠. 이게 결론은 그 탄력적이고 상황에 맞춰서 봐야 돼요. 그러면 그게 내공이죠. 그게 고수죠. 그런 정도가. 아니, 임수는 관과 이렇게 떨어져 있어도 합을 한다. 이게 한신끼리 합이니까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요, 칠사를 그거지 않는다. 예. 그래서요, 살과 인이 청해졌다, 맑아졌다. 그러니까 자기 살과 여기서 인은 이제 이게 칼날인, 해가지고 양인이죠. 그러니까 둘 다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어, 의건이 현역할 수가 있는 거죠. 위험 있는 권력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자기 작용을 제대로. 이렇게 관살이 섞여져 있으면 탁해져 가지고, 일을, 자기 작용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게 이제 청탁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예, 자평진제에서는 격국의 순잡, 청탁, 그런 논리를 하고 말씀을 드렸죠. 그 같은 차원이라고. 이것이 기신으로 인해서 이 식신 제사를 하니까 시기 판단의 기준이 이제 이거라고 그랬죠. 여기서. 양익격에서 별도로 구한 용신이 7살인데 그러면 7살 기준으로 좋고 나쁜 걸 따지는 거죠. 이걸 쓰려고 사용한다고 해서 용신인데 그 사용하지 못하게 제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얘는 기신이 된 거예요. 기신이. 이렇게 있으면 이제 바로 식신이 기신이라고 그랬죠. 설하고 선생도. 판단 기준이 이거라는 얘기죠. 기신으로 인해서 거꾸로 성격이 됐다. 이런 경우. 이게 지금 이 장은 성격, 파격, 어느 경우에 패격이고 어느 경우에 성격되는 그 메커니즘이나 그 디테일하게 그 판단하는 기준 또는 그걸 접근하는 그 방법 그런 거를 그, 그 심희춘 선생이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프로세스를 늘 성격 패격을 할 때 유념해서 그걸 판단을 해야 된다. 그걸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예, 결론 파트인데요. 선생이 시간 전략 때문에 결론을 대부분 말미에서 심 선생이 언급한 내용을 대부분 봤는데요. 이게 이제 좀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이제 합니다. 그 사이에 여기 그가 뭐냐면요. 성패예요. 여기는 아주 좋은 사주, 여기는 나쁜 사주. 그 사이라는 거죠. 여기는 성격이고 여기는 파격이니까. 이쪽은 성격이고 이쪽은 파격이에요. 그 간격이라는 거죠. 그 사이에 이게 기기괴괴하다. 아주 기기괴괴해서 이 변환이 이게 변화하고 같은 거죠. 아주 무궁하다. 셀 수 없을 정도로 변화가 많이 일어난다. 여기 요 중간에 좋고 낮은. 그런데 그 변화는 아주 큰 거에서 본 게 아니라 글자 한자 반자에 의해서도 차이가 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변화는 미세한 거에서 이게 이제 지난 장에서 얘기했죠. 격국의 고저에서. 그래서 변화가 무궁해서 그럼 어쩌라는 얘기냐? 오로지 이치로서 이치가 뭐라고 그랬죠?
어, 팔격이 어느 경우에 성격이 된다더라. 어느 경우에 패격이고 뭐 성중유패, 패중유성 그 논리와 유정유력, 무정무력 요거는입니다. 이게 격국의 고제에서. 그게 이론이에요. 그게 이치예요. 이 오로지 이치로서 이렇게 변화가 무궁하다고 해도 이치로서 권영해라. 탄력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권도라는 거예요. 꼭 이치를 이렇게 해서 막무가내로 그대로 적용되는 거는 이 사주에서 몇 개 안 된다는 거죠. 대부분은 상황에 따라서 그걸 볼 수, 그 이론을 상황에 따라서 그걸 적용해야 된다는 거죠. 권형, 저울에 잘 듯이. 저울추를 무거운 물건 다룰 때와 가벼운 물건 다룰 때 그 추를 이동을 하잖아요. 그 탄력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상황에 맞게, 글자에 맞게. 그러나 그걸 볼 때 언제나 이치로 봐야 돼. 이치, 이론으로. 이론이 뭐죠? 팔격의 그 성패 관련, 성중유패, 패중유성 그것과 유정, 무력 그 원리입니다. 이 상식. 이게 자평진전의 핵심이에요. 이제 지금서부터 하는 거는 이거를 보다 더 디테일하게 공부하는 거예요. 반복하고. 이게 가장 자평진전의 꽃이죠, 여기가. 그러면서 있는 곳에 따라서 아까 위치에 따라서 보라고 그랬죠. 위치에. 아, 아, 이런 경우 이렇게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다 연주상승이 됐죠. 화생토 이런 경우요. 화생토, 토생금, 금생서 이렇게요. 이게 위치가 달라지면 또 달라지는 경우도 있고요. 대운에서 왔을 때 또 달라지는 경우가 있고 그런 거를 이제 4권, 5권에서 이제 디테일하게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이론, 이치 그걸 모르면은 3권 이제 앞으로 지금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게 사상 누각이 되죠. 실력이 안 늘어요. 그래서 아주 이 문장이 아주 좋아요. 있는 곳에 따라서 이치를 봐야 된다. 이치, 이론을 봐야 된다. 이론이라는 거 아까 누누이 말씀드렸죠. 성패 관련, 성중역패 그것과 이거예요. 이거. 어, 그래서 또 시간에 따라서 봐야 된다. 그것도 아까 위치와 관련된 거고요. 상황에 따라서 변화에 통달하면 변화될 이런 경우는 변화되고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게 통달을 하라는 거죠. 통달 이게 쉽게 통달이 안 되죠. 이게 사주가 원래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통달이 되면은 그렇게 잡다한 괴기한 것으로부터 자연스럽게 일종의 지극히 타당한 그리고 변화하지 않는 이론이 생길 것이다. 그 통달하면은 통달이 돼야죠.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통달하려면은 그래서 이렇게 봐요. 명을 보는 사람 그러니까 사주 공부하는 사람이나 그뭐 명을 보는 사람이라 있으니까 소생 같은 사람은 현혹되지 말아라. 남의 말에 현혹되지 말아라. 또 주관 주체성이 없게 하지 말아라. 주관을 버리지 말아라. 이게 남의 말에 대해서 현혹되지도 말고 자기 주체성을 가져라는 얘기죠. 남의 말을 쉽사리 따라가지 말고 또 남의 말에 의해서 현혹되지도 말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남의 말에 따르지도 않고 자기 주관 주체성을 명확하게 갖고 그게 또 고소하는 거거든요. 그게 집착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또한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집착해서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이게? 여기서는 남의 말 현혹되지 말고 주체성을 주관 자기 정체성을 명확하게 해라. 소신, 신념, 확신 자기가 아는 대로 그 이론에 그대로 적용을 해야 된다. 여기서는 주체성을 가져라. 그러나 여기서는 뭐예요? 주체성을 너무 자기 고집을 주관을 고집해가지고 변화하지 않으면 또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게 뭔 소리예요? 이게 앞뒤 문장이. 결국은 앞에는 소신을 가져라. 남의 말에 현혹되지 말아라. 뒤에는 너무 자기 똥꼬집 피워서 자기 소신 주관대로만 하고 변화할 줄 모르면 그것도 바보다. 이게 앞뒤 이게 문맥이 반대되는 표현인 것 같으나 이게 사실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중용이 어려운 거죠. 결국은 뭐냐 이 표현은 공부해라 그 얘기입니다. 그 변화에 통달할 수 있도록 아까 상생구조에서 그게 극이 되느냐 또 합이 되느냐
그런 안목이 트일 때까지 계속 공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원칙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이론의 입각에서 봐야 된다는 거죠. 이론의 입각에서. 그래서 이론을 모르면은 아까 얘기한 이론을 얘기했죠. 격국의 성패에 관련되는 거가 이거 모르면은 평생 헤매게 돼 있는 거죠. 이제 이걸 달달달 하고 이론을 완벽하게 자기 것으로 된 다음에는 실력이 팍팍 늘어요. 이제 3권, 4권, 뭐 5권이 해가면서 진짜 그야말로 사주가 명쾌해지죠. 그래서요, 이게 이제 사권이 지금 이 앞절 격국의 고저의 마지막 그 문단에 나오는 건데요. 수시로 이론의 입각에서 봐도 사주를 알기가 어렵게 돼 있어도 결국은 어디로 되돌아가야 되느냐? 이론의 대강으로, 대략으로. 그 아까 얘기했죠. 격국의 성패 관련 그것과 이거라고요. 그것을 끊임없이 공부해서 그 이론을 그 위치에 따라서 또 그 상황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될지를 거기에 통달을 하면은 지극히 타당하고 변하지 않는 이론을 얻을 수 있다. 이게 시민 선생 견해예요. 지극히 아주 점잖하고 지극히 타당한 얘기예요. 요즘 소생은 뭐 인기가 없어가지고 조회수도 얼마 안 나오고 구독자도 얼마 안 됩니다만 그 유명 유튜버들 그 사주 강의하는데 굉장히 그 구독자도 많고 조회수도 많은 양반들 있잖아요. 그럼 그분들 뭐 9월의 운세, 올해의 운세 막 그렇게 해서 조회수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여기 심 선생 논리대로 보면은 뭐 9월의 운세, 뭐 10월의 운세, 뭐 올해의 운세 그게 맞을 가능성이 얼마나 되겠어요? 예? 한 글자에 의해서도 이렇게 또 반 글자에 의해서도 국이 완전히 깨지기도 하고 이런 이론이나 이런 걸 다 생략한 채 한마디로요 이 사주를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은 소생의 견해에 의하면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혹세무민 하는 겁니다. 그냥 그리고 그걸 시청하는 사람들도 그냥 지식 차원에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오락 차원으로 보는 거예요. 그냥 뭐 나 좀 좋은가? 좋으면 좀 약간의 위안받고자 하는 그런 심리로 보는 거지. 그런 식으로 접근을 10년, 50년을 공부한다 해도 절대 실력이 안 늘어요. 여기 심유춘 선생이 얘기했어요. 현혹되지 말고 그게 이론의 입각에서 보라는 거죠. 오로지 실력을 늘 수 있는 것은 이 이론밖에 없어요. 이침. 그리고 남의 뭐 어떻다더라 어떻다 그거 다 현혹 당하는 거예요. 현혹 당하는 거. 이달이 어떻다더라. 그리고 자기가 이게 주관이나 주체성, 자기 신념 이게 안 생겨요. 이런 이론이 없으면 뭐 판단 기준 자체가 판단할 수 있는 잣대가 없는데 어떻게 해요? 이 사주가 좋은 사주인지 나쁜 사주인지 그 도구가 없어요. 그 도구가 지금 우리는 도구만 공부하는 거거든요. 소생 강의는 이게 저 농담도 없고 아주 지루하고 또 한문으로 돼 있고 각종 악조건을 다 가지고 있죠. 그러니 구독자도 없고 재미도 없고 조회수도 안 나오는 거죠. 그러나 심 선생의 논리에는 어, 지극히 소생이 아주 충실히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도 현혹되지 말며 그렇다고 한 가지 그것만 고수하고 변화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걸 계속 공부해 나가면서 유연하게 아까 그 권도라고 얘기했죠. 탄력성 상황에 맞게 보는 안목들이 생기는 거예요. 결국은 실력을 배가시키고 고수로 접어들려면 예, 이런 공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심유천 선생도 그랬죠. 사주 볼 수 있는 건 글로써 말로써 전달해 줄 수 있어도 마음으로 깨우치지 않으면은 이 사주를 그 신묘하게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기지가 않는다. 이 작업을 끊임없이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심 선생 공부하라 소리도 정말 고상하게 해요. 이게 처음에는 이게 뭔 소리야 이 양반이 이게. 근데 진정한 그 타당한 얘기예요. 소생의 중용이나 이 사서상경을 오래 읽어서 그런지 야, 이 양반은 그래서 심 선생은 예, 관리죠. 과거에 합격한 사람이죠. 이 문장이 달라요. 예, 다음에는 이제 드디어 용신 격국이 기후를 고려하겠다는 거죠. 조후를 고려를 하면은
이 격이 얻는 경우도 있고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다. 즉 이런 거죠. 겨울에 나무가 그 관을 보면은 그럼 이제 관인 쌍전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관은 금이에요. 금은 차가운데 또 겨울이 또 차니까 나무가 차서 잘 안 돼요. 관인 쌍전격이 참 귀격인데 겨울에 나무가 관인쌍전이 되면은 다른 관인쌍전보다 그 격이 점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건 그 격이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반면에 여름에 나무가 수를 봤다. 그럼 여름 나무면은 이게 이제 목화상관이거든요. 상관이 그 수를 보면 상관 폐인원 경우. 여름 나무가 상관 폐인을 하면요. 자평진정 원문에 100배의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다른 상관폐인격을 한 경우보다 만약에 뭐 토금 상관격이다. 다른 상관격보다 훨씬 더 좋다는 거죠. 여름 나무가 상관폐인이 되면 그거 얻을 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격이 더 귀격이냐 천격이냐를 할 때도 이것도 역시 격국의 고절을 정확하게 판단을 하는 그 판단 기준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 거죠. 기가 막히죠. 아주 이 제목을 다루는 게 대부분 보면요. 이게 그냥 조후하고 넘어가요. 용신이라고 표현한 거나 어, 기후를 이렇게 감안을 했을 때 이 격이 더 높아지는 경우죠. 득은. 실도 그렇고. 여기서 이제 목화통명이니 금수상황이니 뭐 금수상관격이니 그런 이 조후와 관련된 걸 다 다루고 있습니다. 다루면서 그 격이 여름 나무가 상관 페인 하면은 다른 상관 페인격보다 훨씬 귀격이 된다. 훨씬 점수가 더 좋아진다. 훨씬 더 좋은 사주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득실이라고 한 거죠. 이게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도 없어요. 그러나 내가 질문을 이제 사주 공부 오래 한 사람한테 질문을 해보면 이걸 이해를 못해요. 대부분. 왜 이렇게 했는데. 그냥 대부분 조후 그렇게만 그냥 하는 거죠. 조후에 관한 훌륭한 책 있죠. 예, 난강말, 자평, 군통보감이라고. 이것도 철저하게 심 선생은 모든 걸 격 위주로 일관성 있게 다 보는 거죠. 이것도 과연 격국이 얼마나 높고 얼마나 낮은 경우인지 그거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는 어, 또 다른 기준을 제시한 거예요. 오늘 얘기한 뭐 인으로 성격으로 인해서 다시 합격이 되고 폐로 인해서 성이 되고 그것과 아울러 이거는 아주 중요하죠. 이 모두 다 중요하기 때문에 격국의 고저 다음 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 다음 영상에서는 이 조호를 얘기하고 있는 이걸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